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임경연입니다. 진짜 오늘 티업자 분께서 변하는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 오늘 이 시간 되게 꽃놀이 가기 피크인 시간이거든요. 근데 뭔가 미래를 위해서 알아보러 이 시간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모두 다른 분들이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뭐 회사를 선택을 하거나 사업을 선택할 때 아니면 저희가 뭔가 회사에 투자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알아보죠? 뭐 회사를 알아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창업주의 마인드가 어떤지, 그리고 이 회사가 다루고 있는 아이템, 그리고 이 회사가 직원들에게 주는 복지, 그게 바로 보상이죠. 예. 그리고 현재 이 회사가 맡고 있는 타이밍, 이렇게 저희가 기준으로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첫 번째 회사와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거 내용을 좀 같이 좀 공유를 해보고요. 이 PM이라는 회사는 1993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창업한 지 29년 됐고요. 내년에 30주년이 됩니다. 내년에 30주년이 되고 우리나라에 한국에 들어온 지는 만 3년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 다음 장에 또 나오기도 하겠지만 실적으로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온 뉴스킨 30년 된 뉴스킨을 저희가 앞섰어요. 그 얘기는 들어온 지 3년 만에 30년대 뉴스킨을 앞섰다는 거는 10배 이상의 성장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세계적으로 10위에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3위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유럽에서는 1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도 어려운 이런 혁신적인 기업 베스트로 윈경제대학연구소에서 선출한 혁신적인 기업으로 연속해서 지금 19년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적이 좋다면 재무구조는 어떠냐? 재무구조는 현재 DNB,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신용평가를 하잖아요. 저희가 차를 구매한다든지 아니면은 집을 구매한다든지 이럴 때 신용평가를 하듯이 기업도 역시 신용평가를 하는데 DNB라는 더넨 브래드스트리트라는 그런 굉장히 큰 신용평가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3A1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100년 동안 도산할 확률이 0.01%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엄청나게 튼튼하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재무구조를 봤을 때는 부채 비율이 전혀 없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지금 48개국에 진출되어 있는데 철수한 나라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만약에 철수를 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우리나라에서 이 제품이 없어지게 되면 해외 직구를 한다든지 이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사업자에게는 어떨까요? 내 직장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수입원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든 좋지 않은 일인데 저희 이 PM 같은 경우는 48개국에 지금 진출한 나라 중에 단 한 나라도 철수한 나라가 없다. 이렇게 회사가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건데요. 이 자료는 20년 순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4위였어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뉴스킨을 앞서게 됐죠. 그래서 현재 3위로 됐고, 작년에 3,7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한국 내에서 매출이 발생이 됐고, 올해 그래서 목표가 얼마였죠? 6,000억. 예, 5,800이었는데 갑자기 또 매출이 너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6,000억으로 수정을 했어요. 엄청나게 지금 성장세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려면 이렇게 지금 PM이 굉장히 고가의 성장을 하고 있는데, 고도의 성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시기에 사업을 시작해야 되냐? 저기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자, 오픈한 지 1년하고 2년 사이에는 사업 실패가 평범한 사람이 실패할 확률이 100%예요. 여기서 100명 중에 99명이 다 실패. 한두 명은 성공할 수 있다. 굉장히 성공할 확률이 희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3년에서 5년 사이, 저희 현재 PM이 이 3년에서 5년 사이 이 시점에 있습니다. 이 시점에는 시스템이 안착이 되면서 평범한 사람이 80% 이상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누구나
하시는 분이시라면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사업을 알아보시는 분이라면 지금 빠르게 시작을 하셔야 된다. 당장 시작을 하셔야 된다. 늦출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5년에서 9년 사이가 되면 어떻게 되죠? 타 회사에서 전문가들이 있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더 기회가 없어지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10년 이상이 되면 여긴 스타성, 정말 특출한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또 엄청나게 성공 확률이 떨어지죠. 그리고 소비의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년 이상 된 그 글로벌 회사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그쵸? 그 시기는, 그 회사의 시기는 현재 소비의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PM은 어디에 있다고요? 3년과 5년 사이.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집중을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당장 시작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럼 회사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는 아이템, 제품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볼게요. 제가 제품을 고르실 때 어떤 기준으로 사실 선택을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대부분 여쭤보면은 광고를 보고 많이 선택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TV 광고나 뭐 라디오 광고, 아니면은 어디 여행 갔을 때, 호주나 이런 데 캐나다 여행 가셨을 때 잔뜩 사가지고 오시기도 하고, 해외에서 내가 붙여주기도 하고 이런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품을 고를 때는 일단 내 몸에 와서 얘가 좋은 효과를 내야 되니까 안전해야겠죠. 안전한 원료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안전성. 나와 내 가족이 어쩌면 평생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근데 안전하지 않은 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해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해야 된다. 두 번째, 흡수율. 사람마다 유전자의 손상도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 수용성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수용성인데도 불구하고 흡수율이 35%, 뭐 98%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생체 이용률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만약에 흡수율조차 이게 다르다면 그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흡수율이 좋은 제품을 골라야 된다. 내 몸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골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안전하고 흡수율이 너무 좋아요. 근데 터무니없이 비싸면 어떨까요? 이거 뭐 250만 원씩 주고 어떻게 사 먹어요, 그쵸? 그러면 그냥 그림의 떡인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 또한 좋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안전성을 인증해주는 그런 마크들이 있습니다. 독일 PM에서 인증 마크를 획득을 했는데, 첫 번째 TUV라고 여기 나와 있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명성 있는 인증기관이에요. 154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기술을 검사를 해주는 거예요. 이 회사의 기술이 이 기술이 좋다라고 검사를 해주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롯데타워 123층, 우리나라의 랜드마크로 이미 자리 잡았죠. 그 123층이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술을 검사를 받는데, 그 롯데타워도 여기 튜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람보르기니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차잖아요. 우리나라 서울의 서비스 센터에 TUV 마크 인증, 이게 막 대대적으로 네이버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온라인에서 많이 화두가 됐었어요. 그게 바로 튜브라는 거예요. 독일 PM은 건강기능식품 중에 유일하게 TUV를 통과한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딱 한 번 처음에 받는 게 아니라 6개월마다 중앙창고에서 저희 PM이 이 샘플을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TUV에다가 어떻게 해요? TUV에서 우리 중앙창고에 와서 6개월마다 한 번씩 무작위로 추출합니다. 무작위로 추출해요. 6개월마다 계속 이걸 한다는 얘기예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갱신한다는 거. 이거 계속해서 이 안전성에 대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쵸? 그리고 GMP. 이거는 저희가 식품인데도 불구하고
의약품, 약품의 안전성을 통과하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각각 나라마다 다 GMP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GMP는 KGMP죠. 코리아 GMP. KGMP가 이 EU, 독일 GMP를 통과할 때는 다시 이들만의 기준으로 다시 통과를 해야 돼요. 굉장히 까다로운 GMP인데 이 PM이 이 독일의 GMP를 통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도핑 테스트. 도핑 테스트는 뭐 안전성이라 하면 적어도 도핑은 통과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타사에도 지금 글로벌 회사들도 도핑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들이 많아요. 뭐 엔사 같은 경우에도 3개 정도 통과를 했고 유사 같은 경우에도 5개 정도 통과를 했어요. 그러나 저희 PM은 어떤가요? 그렇죠. 전 제품이 통과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막 이렇게 벌써 차별화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이 도핑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각성제가 없다, 호르몬 정부체가 없다, 또 스테로이드가 없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부터 아이까지 그리고 임산부도 먹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다음에 나오는 운동선수들, 이렇게 운동선수들이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이 이 도핑에 통과한 PM 제품을 계속적으로 먹고 있다. 이미 운동선수들이 먹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검증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할랄 인증은 요즘 논 GMO 굉장히 핫하잖아요. 요즘이 아니라 사실 몇 년 됐어요. 예를 들어서 옥수수만 해도 그래요. 옥수수. 저희가 옥수수가 안 들어간 게 없죠. 지금 전 세계에 유통되는 옥수수는 대부분 다 GMO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정말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가 뭐 콜라 사이다에 들어가는 그 액상과당 자체도 사실 옥수수로 만들어지고요. 네, 그리고 가공식품에는 다 옥수수로 만들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가축들이 먹는 사료들도 어떤가요? 다 옥수수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 GMO에 대해서 지금 뭐 어느 나라에서는 괜찮다, 뭐 어느 나라에서 안 괜찮다 이 얘기가 오가고 있긴 하지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것을 할랄 인증에서 이거를 검증을 해줬어요. 논 GMO. 원자재부터 굉장히 깐깐하게 이거를 검증을 하고 있는 마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논 GMO, 이 할랄 인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350명의 과학자들이 이렇게 만드는 제품이다. 77개의 세계적인 특허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 흡수율. 안전하죠? PM 제품. 여기 들어보시니까. 네, 안전해요. 자, 그럼 두 번째 흡수율을 좀 볼게요. 흡수율이 98% 이상 나오는 거. 이렇게만 딱 말씀드려도 끝나는 것 같아요. 정말 액상으로 저희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 NTC 이론은 잠깐 여기 정의를 좀 볼게요. 내외적으로 세포 수준까지 영양소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곳으로 어떻게 전달이 된다고 써있죠?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전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NTC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액티바이저 한 잔으로 NTC를 모두 다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가요? NTC가 느껴질 수 있는 게 액티바이저를 마시면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무릎이 빨개지기도 하고 그쵸? 네, 갑상선이 안 좋으신 분들은 여기 목에 나비 모양의 갑상선 거기가 빨갛죠. 네, 그리고 뭐 손가락 이렇게 이쪽에 또 안 좋으신 분들 팔꿈치, 무릎 다 이렇게 안 좋은 곳에 그리고 수술 자국 우리가 수술하는 곳에 원래 평상시에는 시퍼렇게 죽어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거기가 빨개지죠. 그 얘기는 뭐예요? 혈이 그 상처나고 회복되지 않은 곳에 돌기 때문에 그 염증과 그 손상된 세포가 복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곳에 정확하게 들어가서 흡수가 잘 된다. 마치 내 몸에 내비게이션을 달아놓은 것처럼.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이크로 솔브 기술인데 이것은 뭐냐면 보통 제약회사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율입니다. 자, 지용성 영양소라고 하면 우리가 비타민을 예를 들어볼게요.
비타민 B군 8개와 그리고 비타민 C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A, D, E, K 이것들이 지용성 비타민이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뭐 칼슘, 마그네슘, 아연, 뭐 크롬 이런 것들 다 미네랄들이 비타민, 지용성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식물 영양소, 파이토 케미컬 이것 또한 분류가 지용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2지장은 물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용성은 흡수가 되지 않아요. 우리 몸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흡수를 시키냐. 우리가 밥 먹게 되면 쓸개즙, 담즙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지용성 영양소를 유화를 시키는 그런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이 쓸개즙, 이 담즙의 분비 없이 유화시켜서 흡수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공법이 마이크로솔브 공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NTC 기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율을 98%까지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타사 같은 경우 캡슐, 태블릿, 그리고 뭐 식물 농축액 이런 형태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들은 흡수율이 15%에서 60%까지, 60%까지 이렇게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몸에 뭔가 유전자 손상도가 있기 때문에 흡수율 자체가 떨어지는 몸이다 하면 이걸 먹는 게 이렇게 흡수율이 낮은 걸 먹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높은 걸 먹는 게 좋을까요? 높은 걸 먹어야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흡수율이 좋은 것을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데 이 NTC 공법이 바로 PM의 흡수율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공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가성비는 제가 이제 제품을 설명을 하면서 금액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이크로 이렇게 운동 선수들이 먹고 있는 거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통과를 하도록 하고요. 자, 기본 3종입니다. PM의 이 3위를 기록하는데 아주 대대적인 공헌을 한 기본 3종. 기본 3종이 70에서 8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파워 칵테일. 자, 우리 파워 칵테일은 세포 영양 주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세포 영양 주스라는 뜻이고 이 파워 칵테일 안에 들어있는 것들 첫 번째. 보통 우리가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발표한 결과 질병의 원인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질병의 원인. 세균과 바이러스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되는 비율은 단지 10%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럼 나머지 90%는 어디냐? 무엇 때문에 질병이 발생될까요?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염증. 염증도 맞긴 하죠. 네, 맞아요.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 근육요? 유해산소. 들어보셨죠? 활성산소. 네. 내 몸을 공격하는 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태우고 난 대사 찌꺼기. 이것들이 내 세포를 공격하는 유해산소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90%의 질병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그러면 치료할 수 있는 건 뭐냐? 강력한 항산화제라는 거예요. 강력한 항산화제. 내 몸을 산화시키는 걸 막아주는 항산화제. 근데 이 파워 칵테일 안에는 항산화 영양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자, 비타민 A, C 여기 아래로 써볼게요. 그 다음에 셀레늄. 이것들이 그레이트 4라고 해가지고 강력한 항산화제다, 사용제다, 사총사다 이렇게 해서 그레이트 4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점막세포 점막이라 하면 어딜까요? 눈, 코, 입, 우리 소장, 대장 다 이 장기들 다 끈적끈적한 이 점막을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세균과 바이러스는 어디에 붙죠? 점막에 붙잖아요. 코로나도 바이러스예요. 그쵸? 이 점막에 붙기 때문에 이 점막이 튼튼하면 세포나 바이러스가 왔을 때 물리칠 수가 있겠죠. 네. 비타민 A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C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그냥 비타민 C는 항산화제다 이렇게 하면 알고 계시잖아요. 첫 번째 콜라겐을 합성합니다. 콜라겐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병, 괴혈병. 괴혈병을 발견이 되면서 이 콜라겐 합성한다는 걸 비타민 C가 콜라겐을 합성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두 번째 철분의 이동을 도와줘요. 흡수를 도와준다. 그러면 빈혈을 예방하겠죠. 예. 세 번째 호르몬의 합성에 필수적으로 관여를 한다. 호르몬이라 하면 뭐 도파민도 있을 수 있겠고요. 세로토닌, 부신 호르몬, 뭐 갑상선 호르몬도 이쪽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 합성에 필수적이다. 비타민 C가 그냥 항산화제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나 많은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네. 비타민 E는 세포 항산화, 세포 노화를 방지한다. 이게 식약처 정의입니다. 네.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항산화 작용을 한다. 자, 셀레늄은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닥터 월렛의 노벨 의학상에 노미네이트 된 책인데요. 그 책에 의하면 이 셀레늄은 첫 번째 심장 마비를 예방해줘요. 자, 두 번째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기도 하고 대사를 시켜주기도 합니다. 대사에 반드시 필요해요. 갑상선의 3대 영양소, 자, 요오드, 그 다음에 셀레늄, 그 다음에 구리. 이거는 환자혁명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갑상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셀레늄이 이렇고 세 번째는 항암 작용을 해요. 세 가지. 항암 작용은 폐암, 대장암, 그 다음에 전립선암. 대학에서 30년 동안 연구한 결과 이렇게 이 암에 대해서 항암 작용을 하는 게 밝혀졌거든요. 네, 셀레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ACE 셀레늄 정말 그레이트 4 닮나요? 네. 네네네, 아주 훌륭한 항산화제들입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저희가. 파워 칵테일 안에 그레이드 4 4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토 케미칼 있어요. 자, 파이토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어로 식물이라는 뜻이에요. 케미칼은 화학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식물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 식물 영양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 32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통 그 파워 칵테일을 설명할 때 저는 이거 파워 칵테일 먹을 때 처음에 도대체 50가지 과일, 야채, 유기농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뭐가 들어가는지 궁금했거든요. 근데 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좋겠지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사실. 그러나 너무 또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거 뭐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본 결과 자, 이게 뭐냐면 파이토케미칼 이 지도예요. 지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맨 위에 상단에 뭐가 있냐면 마늘 어디 들어가 있다고요? 파워 칵테일. 파워 칵테일에 들어가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몰랐죠? 네. 알고 있었어. 알았어도 몰랐다고 했어요. 네. 자, 간 해독에 좋은 알리신, 그리고 비타민 B1의 티아민. 그래서 여기 유효 성분 알리티아민. 보통 흑마늘을 숙성을 많이 시키잖아요. 갑자기. 네. 바로 알리티아민이라는 유효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디서 그리고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설포라판. 들어보셨죠? 십자가, 우리 십자가 처음 들어봤대. 자, 브로콜리 새싹, 양파, 양배추, 이런 거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파워 칵테일에. 파워 칵테일에 들어가 있다고요. 이 설포라판은 특히 식이유황이라는 MSM이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절에도 굉장히 좋고 염증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세 번째, 강황에 커큐민 들어가 있죠.
커큐민 40배 농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네. 여기 들어가 있는데 왜 커큐민에 그 주목을 하게 됐냐면 인도에 네. 암 환자가 없고 인도에는 관절염 환자가 없대요. 어허. 그리고 인도에는 간 질환자가 없대요. 그 이유가 바로 커큐민이라는 거예요. 커큐민. 그래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커큐민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 라이코펜이 들어가 있는 토마토 있죠? 라이코펜. 토마토에는 109가지 영양소가 들어가 있대요. 엄청나죠?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사실 굉장히 어마어마한 건데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갔다면 서양 속담에 의사들의 얼굴을 새파랗게 질려간다. 맞아.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만큼 토마토의 영양소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여기에는 또 포도주, 와인, 그리고 포도씨 추출물, 우리는 포도씨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레스베라토, 그쵸? 프렌치 패러독스 들어보셨죠? 프렌치 패러독스. 프랑스 사람들이 고기를 진짜 많이 먹는데 심장마비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이 포도, 와인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토의 효과라는 레스베라. 겁니다. 네네. 자, 6번. 베리류. 베리류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저희 뭐가 있을까요? 블루베리, 블랙퍼스도 있고, 그쵸. 블루베리, 또 러즈베리. 맞아요. 라즈베리. 그 다음에 아로니아. 아로니아. 여기 거에 아로니아.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안토시아닌 특히 또 어디에도 좋아요? 눈에. 눈에도 좋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지를 많이 먹죠. 맞아. 저희 보라색이 바로 안토시아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7번째. 녹차의 카테킨. 녹차의 카테킨. 녹차에는 104가지의 영양소가 있대요. 그래서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카테킨. 이렇게나 많이 32가지가 우리 파워 칵테일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항암. 항산화. 그렇죠. 항염, 그다음에 항산화. 아까 90%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의 90%는 그 사과를 방지하는 항산화 제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토케미칼이 굉장히 항산화에 강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들어가 있죠? 저희가 유산균 들어가 있죠. 네, 락토바실러스, 루테리,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플러스. 네, 2가지 들어가 있는데 요즘 질 유산균, 모유 유산균이잖아요. 저기 네. 질 유산균, 또 뚱보균 잡는다, 코 유산균, 그다음에 아토피 잡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마케팅으로 이름이 다양하게 불리긴 하지만 사실은 이 모유 유산균이라는 거예요. 2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거 시중에서 각각 사드실 필요가 없다.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 다 음식으로 드시기 너무 힘드시잖아요. 근데 TV 채널에 보면 가끔가 나와 이게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막 각각 또 이거 사대고 또 저거 사대고 이러잖아요.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슈퍼푸드 10개 중에 우리가 연어만 빼고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굳이 차라리 파워 칵테일을 한 포를 더 드시는 게 내 에너지 대사에는 건강에 훨씬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유산균 2가지 들어가 있고 유산균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우리 몸의 면역의 80%를 장이죠. 네, 면역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주죠. 그 다음에 헬리코박터 증식을 억제해요. 오. 꼭 먹어야겠죠? 네. 네, 이거 유산균 2가지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산균에 먹이가 들어가 있죠. 프리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 10가지. 10가지 12.5g이 한 포에 들어가 있는데 한국대장암협회에서는 하루에 25g을 섭취를 하면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 2포 정도 드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자 현대인들의 그 식생활을 잠깐 돌이켜 보시면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고 점심에 짜장면 먹고 저녁에 뭐 먹죠? 햄버거 먹거나 치킨 먹죠. 네. 여기에 식이섬유나 비타민 미네랄 있나요? 없어요. 이 파워 칵테일은 어쩌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정말 영양소 한 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꼭 드셔야 돼요. 꼭 드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효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40대 이후가 되면 내 몸에서 생산되는 효소의 양이 반으로 뚝 떨어진답니다. 소화효소, 항산화효소 2가지, 대사효소. 이것이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든 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에서 채워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파워 칵테일 안에 들어있는 소화 요소 5가지예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아밀라제, 락타제, 또 불러주세요. 리파제, 또 프로타제, 셀룰라제, 맞아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 다음에 유당, 그 다음에 식이섬유, 분해할 수 있는 소화효소 5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효소도 따로 시중에서 많이 핫하게 드시고 계시고 많이 또 따로 챙겨도 드시더라고요. 여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추가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 8가지, 비복합제, 컴플렉스, 8비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 8가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한 포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나요? 네. 이게 바로 60가지 영양소예요. 60가지 영양소가 이 한 포에 다 들어가 있다. 근데 단돈 3,000원이에요. 갑자기 내가 무슨 가성비도 너무 좋죠. 60가지 영양소를 어떻게 3,000원에 먹을 수 있겠나. 이것들을 각각 가정에서 집에서 챙겨 드신다면 이 돈으로 택도 없겠죠. 맞아요. 가성비가 최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토레이트. 지루하지 않으세요? 이게 재밌어요. 너무 이렇게 좀 심도하게 들어가면 많이 졸려하시더라고요. 리스토레이트. 자, 리스토레이트는 미네랄 주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미네랄. 자,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되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반드시 따로 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먹은 아침에 그 비타민과 효소가 들어가 있어도 이 미네랄이 없이는 스위치가 켜지지가 않기 때문에 작동이 안 돼요. 비타민과 효소가. 그래서 반드시 이 미네랄이 3박자로 같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 조효소의 역할을 한다는 거. 첫 번째 이 리스토레이트 하는 역할은 해독입니다. 해독. 우리가 살이 찌시는 분들, 지방이 하는 역할은 독소와 중금속을 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이 찌신 분들 처음에 뭐 하라고 하죠? 해독하세요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 독소와 중금속이 없어지면, 내 몸에 없어지면 지방이 붙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 반드시 우리가 해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중금속과 이 미네랄의 기량작용, 서로 밀어내는 그 작용을 말하는 건데, 어떻게 밀어내는지. 자, 칼슘은 납을 몸 밖으로 밀어내요. 납은 우리 몸의 근육이나 신경에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칼슘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셀레늄은 신경에 또 문제를 일으키는 수은을 밀어내죠. 또 아연은 카드뮴, 이거 다 밀어내는 기량작용을 하는 거예요. 카드뮴은 이타이병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아프다라는 병이에요. 이거는 카드뮴에 중독이 되면 몸이 이유 없이 아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연과 카드뮴은 서로 기량작용을 하는데, 중금속은 내 몸에 들어와서 이렇게 지방을 품게 해주고, 그리고 굉장히 이유 없이 아프게 해주는 그 원인들, 이것들이 바로 지방인데, 이것들을 없애는 역할을 해준다. 내 몸에서 해독을 시켜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해독의 기능. 자, 두 번째는 현대인들의 식습관이 너무 올바르지가 않잖아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에 커피 한 잔 먹고 굶고, 대충 굶고, 그다음에 점심에 뭐 간단하게 먹고, 저녁에 또 황제처럼 막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불규칙적인 식생활에 의해서 내 몸에 정말 구조가, 내 몸에 이상한 질병들이 여기저기 많이 발생이 되죠. 그죠? 대사에 문제가 생기고. 자, 당뇨. 당뇨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 미네랄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우리 질병이 900가지예요. 900여 가지.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닥터 월렛의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 책에 나와 있는 건데, 그 닥터 월렛 박사가
3,000명의 그 자연사한 사람들을 부검을 해서 원인을 왜 이 사람들이 죽었는지 밝혀냈더니 결국 미네랄 부족이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온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칼슘. 칼슘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질병이 147가지 질병이라는 거죠. 질병에 걸릴 수 있다. 칼슘 부족으로. 우리가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칼슘과 비타민 D3의 신호가 필요합니다. 네. 인슐린이 그리고 이동하는데 아연과 마그네슘. 네. 또 마그네슘은 300여 가지 효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연과 마그네슘이 이동하는데 필요하고 이게 세포막의 리셉터, 수용체를 열게 하려면 인슐린이 들어가게 하려면 비타민 B3와 그다음에 크롬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그 당뇨 연구가 당뇨에 굉장히 권위자이시죠. 송문기 박사는 당뇨의 원인은 비타민과 미네랄과 코큐텐의 부족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칼슘, 비타민 D3, B3, 미네랄, 이거 미네랄, 그다음에 비타민, 그다음에 여기에 에너지화 되는데 우리가 ATP 힘을 나게 해주는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반드시 코큐텐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이렇게 칼슘 부족으로 인해서 당뇨가 발생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은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해요. 저희가 우리 몸의 pH 7.4라는 약알칼리성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칼슘은 뼈에도 필요하죠. 사장님들, 그죠? 근데 어디에도 필요하냐면 혈관에도 필요해요. 혈관이 수축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수축이 안 되면 고혈압이 또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칼슘은 뼈에도 필요하고 혈관, 그 다음에 혈액에도 필요한데 이 혈액이 7.4가 안 되면, 즉 산성이 되면 피가 끈적끈적하다는 얘기예요. 피는 끈적끈적한 게 좋나요? 잘 흐르는 게 좋나요? 잘 흐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 이 약알칼리성 7.4를 계속 유지하는 항상성을 갖고 있어요. 몸은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에도 혈액에도 이 칼슘이 필요한데 칼슘이 부족하니까 뼈에서 빼오는 거예요. 뼈에서 빼와서 쓰고 남은 거는 버려. 네, 축적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축적이 심장에 가서 되면 심근경색, 그죠? 그리고 콩팥에 가서, 사구체에 가서 되면 뭐가 될까요? 심부전증. 또 머리에 가서 되면 뇌경색. 그리고 손끝, 발끝, 말초, 신경 여기를 막아버리면 수족 냉증이 되겠죠. 그리고 췌장의 혈관을 막아버리면 당뇨나 당뇨 합병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몸의 미네랄 중에 칼슘만 잘 섭취를 해도, 흡수가 되는 걸 잘 섭취만 해도 147가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때요? 미네랄 진짜 중요하죠? 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리스토레이트 안에는 칼슘, 비타민 D3, 마그네슘부터 해서 아연구리, 크롬 이것들은 또 항산화 효소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이기도 해요. 그다음에 셀레늄 한 번 더 들어가 있죠. 암세포 한 번 더 잡아주고 자는 동안 우리 몸이 다시 한번 항산화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이렇게 리스토레이트는 해독 주스다. 그리고 미네랄이 없으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을 900가지 질병을 야기한다. 그 중에서도 칼슘은 147가지 부족 시에 147가지 질병을 유발시킨다. 우리의 pH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칼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자, 액티바이즈. 액티바이즈는 말 그대로 활성화 시켜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산소 주스, 마시는 산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8가지 비타민 B1, 2, 3, 4는 있고요. 5, 6, 7, 8, 8, 9, 1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렇게 8가지 비타민 B. 이것들은 한꺼번에 같이 모여 있어야지
시너지가 납니다. 네.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 가지씩 드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모여있는 군 형태로, 복합제 형태로 드시는 게 좋고요. 비타민 B1, 2, 6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를 도와줘요. 우리가 밥 먹고 나서 비타민, 이 액티바이저를 먹게 되면 어때요? 소화가 쓱해요. 잘 되죠. 네. 네. 불편하신 거 없으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B1, 2, 6는 탄단지 대사를 도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 9, 12 비타민 6, 9, 12 얘네들은 동맥경화의 원인입니다. 호모시스테인 침묵의 살인자라고 해요. 저희가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줘요. 동맥경화의 발생 위험을 줄여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비타민 B3 우리가 액티바이저 먹었을 때 혈관이 확장돼서 온도가 올라오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바로 비타민 B3 나이아신인 거죠. 나이아신. 나이아신이 부족하면 펠라그라병이라는 게 발생이 돼요. 이거는 만약에 비타민 B3가 부족했을 때 장에서는 설사를 하게 되고 피부에서는 굉장히 거칠거칠한 피부요. 거칠 피부. 그 다음에 뇌에서 이게 부족하게 되면 우울증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고요. 비타민 B3 이거를 과다로 우리가 먹었을 때 치료의 목적으로 먹게 되면 관절염, 그리고 조현병, 그리고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이라고 하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높여주고 LDL은 낮춰준다. 중성지방도 낮춰주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어느 굉장히 고용량으로 먹게 해서 고지혈증 치료제로도 쓰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비타민 B5는 판토텐산이라고 해요. 저희가 많이 들어보셨죠? 판토텐산은. 네. 이거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 이게 합성하는데 필요해요. 물론 비타민 B3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얘네들이 안 만들어지. 비타민 B6네요. 이거는 판토텐산. 코티졸 들어보셨나요? 네네. 항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도 코티졸 진짜 많이 나오는데, 코티졸이 염증을 예방하고 혈당을 높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코티졸이 분비가 되면서 살이 찌는 체질로 자꾸 바뀌게 되는데, 어쨌든 이 코티졸의 분비를 촉진하는 게 판토텐산이에요. 이게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스트레스 취약하게 돼요. 네, 그래서 판토텐산은 그런 역할을 한다. 비타민 6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합성에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겠죠. 삶의 활력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비타민 6은 부족하면 굉장히 짜증나고 인생에 재미도 없고 행복하지 않고 삶의 활력도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자, 비타민 7은 뭐죠? 비오틴, 그죠? 모발과 피부에 모발이 가늘어지고 이런 거는 다 비오틴 부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이 뭐죠? 엽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기형아 예방. 나라에서 이거 엽산하고 철분을 공짜로 나눠주잖아요. 네. 기형아 생기면 국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엽산. 그다음에 12는 뇌신경 비타민이 코발라민. 뇌신경 비타민이다. 그래서 이게 부족하면 치매, 알츠하이머, ADHD,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 9하고 12는 적혈구를 생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면 악성 빈혈이 생겨요. 네네네. 우리 주변에 빈혈이신 분들 꽤 있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빈혈이신 분들은 이 비타민 B하고 아까 그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는 거 뭐 있었죠? 비타민 C. 그렇죠. 비타민 C가 부족한 것들이에요. 부족한 분들이세요. 네네. 막말을 하게 됐네요, 갑자기. 그런 분들은 진짜 직접적으로 철분을 공급해줘야 되는 리스토레이트도 드셔야 되고, 이렇게 조효소 역할을 하는 비타민 B군, 액티바이저도 드셔야겠죠. 그리고 비타민 C가 들어있는 또 제슈츠나 파워 칵테일 이렇게 같이 추가해서 드시면 빈혈은 무조건 치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비타민 B군에 하는 역할을 보니까 진짜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네.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것들이 NTC로 흡수율이 굉장히 좋게 우리가 필요한 곳에 적시적소에 들어가서 영양소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른 곳도 비타민 B 복합제가 있어요. 다른 회사도. 그런데 우리만큼 왜 효과가 없을까요? 네네, NTC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기본 3종이 60가지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데 하루에 5,000원꼴이에요. 만약에 이 액티바이즈가 파워카페 안에 들어가 있어서 액티바이즈를 따로 안 먹는다고 치면 하루에 4,160원. 그러면 60가지 영양소를 어디서 4,000원에 먹을 수가 있어요? 가성비 어때요? 짱. 끝내주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은 안전성 그리고 흡수율, 가성비를 세 가지를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 PM이다. PM의 기본 3종이다. 이거는 이제 기초 화장품처럼 기본이 되는 제품들이고요. 추가적으로 뭔가 몸이 조금 더 안 좋으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이거 기본 3종을 먼저 드신 다음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기본 3종. 네. 네, 이거 마지막으로 아쉬우니까 한 번 더 하고 끝날게요. 자, 암의 발생 원인은 산소 부족 때문이다. 산소 부족으로 생기는 대표적인 질병이 있는데, 이건 누가 얘기를 했냐면, 노벨의학상 수상하신 분이에요. 세계적인 암 연구학자, 독일의 바르부르크 박사가 암이 발생하는 원인은 바로 세포의 산소 부족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까 산소 주스는 우리가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뭐라고요? 액티바이저 그리고 파워카페 산소 주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소 부족으로 생기는 대표적인 질병, 뇌졸중, 안구 건조, 각막 부종, 기울림, 만성 피로, 무호흡증, 암, 종양, 만성 심장병, 당뇨병, 폐쇄성 폐질환, 요통, 시력저하, 백내장, 비만, 우울증 이런 것들 하도 해가지고 무슨 랩처럼 이제는 자동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이 주변에 산소 부족으로 생기는 대표적인 질병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많이 전달하시고 그리고 정말 PM으로 저도 엄청나게 건강이 좋아졌거든요. 저는 대장암을 앓았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대장 소장을 3분의 1씩 단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은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전 건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건강은 가장 큰 보험은 사실 건강이에요. 뭐 보험을 따로 들어서 뭔가 미래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 건강에 투자하는 게 가장 최고의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단돈 4,160원 아니면 5,000원꼴로 내 건강을 지킨다는 이것조차 못하신다면 정말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요 PM 기본 3종으로 여러분들 건강을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이 NTC 많이 돈 많이 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